정치권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봤는데요. 여당 측에 반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네, 태풍이 물러가고 다시 섬나라 여의도의 전쟁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예정이 됐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오후에 서면 조사서에 답변을 보냈다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비상의원총회장에서 나가면서 검찰 출석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도 말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불출석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결과를 이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또 많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여러 경쟁했던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은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그런 이제 요구들을 감안해서. 네, 이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의총에서 불출석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 허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의 사무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네,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 국민의힘이 공개를 하면서 진짜로 몰랐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이 대표를 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고 했다. 또 발언이 다 남아있는데 굳이 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 명령이 떨어져서 급하게 요구를 하고 또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지 이거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무죄가 경우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고 당으로서는 이제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네요. 선거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결과로 이제 계속 전이게 되어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이제 되었고요. 네, 이 대표의 혐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요.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것도 돌려줘야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자체를 파고드는 수사는 아닌데요. 대선 당시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 싸움은 많이 했지만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돼 가지고 상대방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이렇게 한 건 없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처음이라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선거 때는 서로 고발들 열심히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은 서로 이제 고발을 취하는 이런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났는데 최근엔 그게 좀 안 보여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답변이 수완통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수사였다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무슨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이제 최근에 와서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돼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네, 여야의 타협의 여지 전혀 없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검찰의 불출석 방침을 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문제를 삼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선수 이 모 씨와는 이미 연을 끊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 때 얘긴데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모 씨와 절연했다라고 했던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거래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6월에 나온 녹취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전화를 걸어서 저하고 그 이모 씨, 선수 이모 씨 외에는 아무도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시점에 주가적 선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라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는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고소 고발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로도 옮겨붙었는데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 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0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국회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포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 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이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평성 차원에서 윤 대통령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본인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했던 조치를 에둘러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서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사실이냐고 공격했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간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 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것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네, 이번 국회 들어서 이 법사위원장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죠. 정치권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최고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의 이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 다퉜는데요. 결국은 감정 섞인 설전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뭐 사설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설이라니요. 도대체 그런 모습들을 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아픕니까? 자리 따지고 내용 따질 거는 최강욱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되죠. 뭘 또 그러면 안 되고 말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이 검찰이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발하는 모습, 마치 대선의 연장전으로도 비치는데요. 민주당은 여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를 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불출석, 무죄면 검사 옷 벗어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고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